네, 지금부터 JA코리아 초등 3학년 우리 도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키트를 받으시게 될 건데 초등 3학년 교재 키트는 이렇게 생겼고 초록색 끈으로 되어 있습니다. 키트를 여시고 도구를 살펴보시면 여기 붙어있는 배너를 찾을 수 있는데요. 수업 시작 전에 배너 찾으셔서 칠판에 붙이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받으시면 이렇게 생긴 교사용 지침서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교사용 지침서는 그 학생용 워크북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학생용 워크북에는 아래 이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용 지침서에는 없고 조금 더 두껍고 여기 3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를 펴시고요. 9페이지에 보면 그 3학년 그 키트에 들어있는 도구들 수량이랑 구성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품과 수량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혹시 맞지 않으면 저희 JA코리아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피기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교사용 지침서의 내용을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3학년 수업 4시간 4교시를 진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우리 도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쉬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3학년 교재 전체는 도시에 대한 특성과 도시에 있는 기업들, 건물들이 돈을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 10페이지를 펴시면 학습 계획,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수업 시작 전에 꼭 읽어보시고 숙지해 두시면 수업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들에 앞서서 선생님 소개를 해주시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소개받는 건 키트에 들어있는 이런 이름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반을 접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고 아이들이 위에는 작게 자신이 원하는 꿈을 적게 해주시고요. 크게 이름을 적게 해주시면 되고 양면 다 적게 해주시고 책상에 세워놓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모든 도구를 나눠주실 때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을 먼저 하시고 도구를 나눠주셔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구를 나눠주시기 전에는 설명을 하시고 도구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과 도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 살고 있는 곳이 도시라고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의 건물들은 왜 필요한지 등등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고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도시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일하고 쉬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계획하는 사람을 도시계획자라고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자는 시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자가 돼보자고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는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시면서 그 지침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지역, 주거지역, 농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목적 지역 이 5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구 중에 도시 지역 그림판이라는 그 도구를 펴주셔서 이거를 칠판에 붙여주시고 아까 말했던 5개 지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지역을 다 설명하셨으면 학생들에게 워크북 6페이지를 펴게 해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5개 지역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설명했던 이야기 들었던 지역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목적 지역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지도에서 다목적 지역이 크기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차지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아이들에게 보라색으로 그 다목적 지역을 색칠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다목적 지역 보라색으로 다 색칠한 걸 확인하신 후에는 도시에는 다양한 기업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기업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도시에 필요로 하는 건물을 직접 짓게 될 건데 선생님이 건물을 만들 수 있도록 건물에 대한 도구를 나눠줄 테니까 색칠 예쁘게 하고 한번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건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건물 종이에 잘라진 선에 따라서 건물을 잘 떼어줍니다. 홈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건물을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별표 있는 부분과 끝에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연결해서 별표를 여기 나와 있는 홈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고요. 건물이 다 완성됐으면 그 해당 건물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해당 건물에 이름을 지어주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건물이 다 만들어졌으면 앞에 그림판을 교실 중앙에 설치해 주시고 아이들이 건물이 위치할 지역에 정확히 위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아이들이 한 명씩 나와서 건물을 그 건물에 맞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땡땡 마트는 상가 지역에 있으면 위치해야 될 것 같고요. 상가 지역, 상업 지역은 여기 빨간색 표시된 곳이니 빨간색 지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다 배치하고 난 다음에 해당 지역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아이들에게 종이 건물에 어떤 이름을 지었는지 또 자신이 만든 건물이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또 어떤 건물에서 일하고 싶은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은행 그리고 돈을 여러 가지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아이들에게 쉬는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은 여러 가지 지불 방법과 은행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1단원과 마찬가지로 그 질문을 통해서 도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돈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있는지, 만약에 지불했으면 어떤 곳에서 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도시에서는 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입하고 사는 데 사용된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도시에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얻는지 아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 수입이라고 한다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데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4가지 지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워크북 7페이지를 펴게 해주세요. 워크북 7페이지에는 빈칸이 나와 있고요. 4가지 빈칸이 나와 있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금, 수표, 체크카드, 신용카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건지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지 맞추고 이렇게 스티커를, 해당 내용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고 어떤 지불 방법인지를 밑줄에 작성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티커는 초록색은 신용카드고요, 노란색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수표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 스티커를 나눠주시고요.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 설명을 읽어주시고 학생들이 맞출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 지불 방법에 대해 다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풀게 하셨으면 학생들에게 혹시 저축을 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지 손들어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혹시 모을 때 은행에 모으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후에 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하는 일 중에 입금 그리고 출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이자의 개념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벌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지침서의 내용대로 학생들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아이들이 개념 학습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지금부터는 게임을 하겠다고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게임판을 보여주시고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판은 이렇게 3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은 입금, 주황색은 출금, 그리고 노란색은 인생카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생카드는 2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 2장을 뜯어서 인생카드란에 뒤집어서 올려놓게 해주시고 그 도구에 들어있는 주사위를 나눠주셔서 주사위를 굴려서 순서대로 시작부터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칸을 전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파란색 칸에는 5,000원 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집안 청소를 도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칸에 멈췄기 때문에 입금 칸에 금액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집안 청소를 도왔다 적어주시고 받은 금액 5,000원 입금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금액 25만 5천원에서 5천원을 더한 금액인 26만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4칸은 인생카드 뽑기고요. 네, 인생카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카드에는 주머니에서 돈을 찾았다 5,000원 입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5,000원 입금이기 때문에 워크북에 입금 칸에 5,000원 입금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주머니에서 돈을 찾았다 라고 적고 마지막 잔액을 적게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시작 칸을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예금을 한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고요. 게임이 끝났을 시점에 예금 계좌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있는 사람이 우승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에는 이 게임을 통해 어떤 것을 배웠는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정기적으로 계좌에 돈을 예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직접 음식점을 개설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소비하다라는 뜻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만약에 질문이 대답이 적절하지 않다면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음식점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시고
그 사람이 소비자일지 생산자일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요. 기업가는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점을 개설해 보자고 말씀해 주시고 그 조에서 사장과 회계원을 뽑아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사장과 회계원이 뽑혔으면 사장에게는 이런 돈을 뜯어서 20만 원을 주시고요. 회계원에게는 이런 음식점 지불판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과 회계원에게 필요한 도구를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음식점을 개설하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사장들이 2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별 활동에 조원들이 모두 열심히 참여하면 되고, 두 번째는 토론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추가로 돈을 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내는 퀴즈를 맞히면 추가로 2만 원씩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퀴즈를 맞힐 때는 꼭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선생님이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로는 워크북 9페이지에 있는 음식점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9페이지를 학생들에게 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질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학생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의 그 조별로 10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주시고요. 음식점의 위치, 그리고 어떤 음식을 파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누구를 고용해야 하는지, 음식점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때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참여하는 조,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2만 원씩 추가로 사업비를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다 했으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돈 벌기 퀴즈 시간이라고 해주시고요. 퀴즈를 내고 열심히 참여하거나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추가로 2만 원씩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는 아까 도입 때 이야기한 소비자는 무엇인지, 생산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퀴즈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그림판, 1교시에 사용한 도시지역 그림판을 보여주면서 음식점은 도시의 어느 지역에 있으면 좋을지 물어봐 주시고 그것에 해당하는 지역을 맞춘 친구들에게 추가로 사업비 2만 원씩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가 다 끝나고 사업비 지급이 끝났으면 각 사장에게 지금까지 모은 돈을 세어보게 하시고요. 음식점을 열기에 충분한 돈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회계원들은 음식점 지불판에 있는 여기 빨간 부분 입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주시고 임대료는 10만 원씩 사장에게 받아서 선생님에게 입금 신청서와 함께 10만 원을 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 지급이 끝났으면 공공요금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래 나와 있는 요금 고지서에 이름, 날짜를 적게 해주시고 금액 4만 원을 사장에게 받아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으로 선생님에게 4만 원씩 지급하라고 안내해 주시고 학생들에게 각 조마다 4만 원씩 제출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레스토랑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없는 조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해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학생들에게 대답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토론을 열심히 하는 조에게 추가로 2만원씩 지급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의 조가 한 30만원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조에게 충분히 금액을 지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제 물품 구입을 할 건데, 물품 구입에는 아까 2교시에 배웠던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을 사용해서 물품을 구매할 거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현금을 선택한 조는 현금,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받고,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즉시 10만원을 내게 되고, 또 신용카드를 선택한 조는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은 나가지 않지만 한 달 후에 10만원이 빠져나가니까 10만원을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서 10만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조에서 모든 비용이 다 지불되었으면 선생님께서 축하합니다, 이제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9페이지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위에 이렇게 개업을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생산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 점, 그리고 소비자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은지도 학생들이랑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저축해야 하고 필요한 돈의 일부를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끝난 후에는 이렇게 생긴 수료증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셔야 하는데요. 4교시 시작 전에 수료증을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셔서 학생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하시거나, 아니면 명단을 받아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학생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아래에 나와 있는 수료일, 그리고 그 해당 자원봉사자 선생님 이름을 4교시 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단원은 도시에서 전해지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4단원이 시작되기 앞서서 3단원에서 배웠던 기업가들이 자신의 기업을 어느 위치에 개설을 하고, 또 소비자들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지에 대해서 배웠다고 간단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도시 안의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뉴스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도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그 5가지 포스터를 붙일 건데, 포스터 제목에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기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도시의 뉴스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인적 자원인 사람도 뉴스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식을 전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별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뉴스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이 뉴스 카드 안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적혀 있다고 안내를 해주시고요. 이 뉴스 카드 안에 있는 소식을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될지 생각해 보자고 해주시고, 그 해당 매체를 선택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토론해 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카드를 한 장 뜯어서 각 조별로 나눠주시고요.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토론하게 해주시고 시간을 좀 주신 후에 토론이 끝날 때쯤 되면 각 조마다 어떤 뉴스를 자신들이 받았고 그 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면 좋을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새로 지은 워터파크가 토요일에 개장합니다.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인터넷을 선택할 거고요. 인터넷이 최신 뉴스가 가장 빨리 올라오고 또 이 해당 워터파크의 공식 홈페이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할 겁니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났으면 모든 친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앞에 있는 포스터 5가지 그 전달 방식에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고 한 2가지 정도의 장점과 단점을 학생들에게 묻고 대답을 들어보시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생긴 접착 메모지 2장씩을 나눠 주시고 여기에 자신이 앞에 있는 5가지 중에 2가지 전달 방식을 선택하고 각각 장점 혹은 단점을 생각해서 의견을 적게 해주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의견을 적을 때는 먼저 위에 이름을 적고 아래에 의견을 적을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의견을 다 적었을 때쯤 되면 아이들에게 해당 포스터에 장점과 단점을 붙이게 해주시고요. 손가락이 위로 가 있는 노란색 부분은 장점을, 그리고 회색, 손가락이 아래쪽으로 가 있는 회색 부분에는 단점을 붙일 수 있게 안내를 해주시고 자신의 의견이 적힌 메모지를 붙이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 적힌 접착 메모지를 포스터에 다 붙이고 나면 선생님께서는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요. 그 중에 특이한 의견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은 의견을 적은 학생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의견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도시에서 뉴스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전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생긴 수료증에 학생들 이름 그리고 자원봉사자 선생님 이름, 수료일 작성하셔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거나 혹시 시간이 안 되신다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셔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